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 과학의 이재용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적 평형에서 동적 평형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적 평형을 보기 위해서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치? 정반응과 역반응,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수업 안 듣고 온 학생들은 앞에서 수업 듣고 오고요. 이번 시간에 본격적인 동적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적 평형에 대한 정의부터 일단 알아가야 된다. 그치? 자, 동적 평형이라고 나는데 평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같다 라고 하는 거야. 그치? 평형. 같다. 같아지는 지점을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뭐라고 붙었어? 동적이라고 하는 거 붙었다. 그치? 동적. 움직인다 라는 거야. 그치? 움직인다. 움직이는데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형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역 반응이 꼭 일어나야 돼. 동적 평형에서는. 조건이 가역 반응이라는 것이 꼭 일어나야 된다. 동적 평형에서는.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일어날 때라는 거지. 가역 반응,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날 때라는 거야.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날 때. 이때 이 정반응이 일어나는 속도 있을 거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정반응이 일어나는 만큼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겉보기에는 어떤 상태로 유지돼? 변화가 없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 자, 동적 평형에서 중요한 건 뭐일 것 같아? 당연히 이거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을 때, 겉으로 봤을 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실제로는 변하는 거야. 그치? 실제로는 변하는데 겉으로 봤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볼 게 뭘 볼 거냐면 상평형이라는 걸 하나 볼 거예요. 상평형. 여기다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물질의 상태. 어떤 것들? 고체, 액체, 기체 이런 물질의 상태, 평형을 상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액체와 기체를 볼 거야. 액체가 있어, 액체. 상평에서는 액체는 기체가 되려가는 증발 속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체는 액체가 되려가는 응축 속도를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의 속도가 어떻게 되면 같아지면은 어떠한 거?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룬다라는 거지. 자, 위에 증발 속도 나오는데 증발 속도면은요, 액체가 어떻게 되는 거? 기체가 되는 거야. 액체의 양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기체가 되는 거고요. 응축된다는 것은 기체에서 액체로 되니까 액체의 양이 점점점 많아지더라 라는 것들 알 수 있어. 근데 이 속도가 같아지니까 액체의 양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 상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평형 상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서 상평형 상태가 이루면은 이 상태에서는,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액체 상태도 존재를 하고 기체 상태도 존재를 해. 그치? 두 상이 공존한다라는 거. 상평형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같이 존재를 하는 상태를 상평형 상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해볼게요. 얘 상평형의 얘. 밀폐 용기에서 물의 증발과 응축. 자, 밀폐 용기에서 물의 증발 그리고 응축 볼 거예요.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같이 조금 연관시켜서 볼 거야. 처음에 그냥 밀폐 용기를 이렇게 둘게. 밀폐 용기를 네모나게 이렇게 둘 거예요. 네모나게 이렇게 둘 거고요. 여기에 물을 이렇게 담아둔 상태. 그러면은 이 공기가 어떤 상태? 불포화 상태야. 수증기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 불포화 상태의 공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던 액체 분자들이, 액체 입자들이 바깥쪽으로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뭐다? 증발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증발 속도. 증발이 되는 거 한꺼번에 내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대. 그럼 얘를 응축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한 번에 4개가 나가고요. 한 번에 하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다.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물의 증발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 물의 양이 점점점 적어지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 그러면 증발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밀폐된 용기 안에는 뭐가 많아졌다?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줄었을 거야, 그지? 물이 조금 줄었을 거고요. 어차피 표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물에 증발되는 속도는, 빠져나오는 물 분자의 개수는 똑같아. 얘가 증발 속도고요. 여기에 뭐가 생겼다? 수증기들이 좀 더 생겼단 말이야. 그치? 수증기들이 이렇게 좀 더 생겼지. 그래서 응축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 뭐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 뭐 3개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응축 속도가 좀 더 증가하게 돼.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는 마찬가지 증발 속도가 아직까지는 응축 속도보다 빠르다. 그래서 증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많이 빨랐지만 여기서는 증발 속도는 그대로인데 응축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증발 속도는 일정한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누가 응축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더라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공간이 자, 물이 좀 더 줄어들었을 거고요. 증발이 되어서 이 공간이 포화 상태가 된 거야. 포화 상태가 돼. 그래서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인데 어차피 증발되는 입자 수는 4개로 일정한데 여기 있던 수증기량이 좀 더 많아져서 안으로 들어오는 개수가 몇 개가 돼? 4개가 된 거야. 이해돼? 4개가 돼. 그래서 증발되는 입자수랑 응축되는 입자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변하지 않는다. 물의 양이 일정하게 나타나더라.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됐어? 자, 이런 식으로 밀폐 용기에서 물의 증발과 응축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다?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증발이 되면서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응축 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뭐가 일어나? 동적 평형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지. 동적 평형 상태는 겉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발되는 양과 응축되는 양이 같다, 이동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것들 꼭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밀폐 용기에서 브로민의 증발과 응축이라는 예가 나와 있어요. 브로민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비금속이죠. 그래서 브로민은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브로민은 Br2 형태로 존재하는데 어떤 상태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할 거야. 그럼 얘가 증발할 때, 응축할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볼 건데요. 얘가 브로민이 기체 상태가 되면은, 여기 기체 상태가 되면은 적갈색을 나타내는데, 갈색이야. 붉은색, 갈색을 나타내더라. 라는 거. 자, 액체 상태에서는 뭐다? 무색이다. 투명하다. 근데 기체 상태가 되면, 붉은색, 갈색을 나타내더라. 적갈색을 나타내더라. 라고 알면 돼. 그래서, 처음에 밀폐된 용기에 이렇게 담는단 말이야. 밀폐된 용기에 이렇게 담아. 뭘 넣어? 브로민을 이렇게 넣었단 말이야. Br2 액체 상태죠. 넣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 이 액체가 증발을 해서 아래쪽에는 브로민 액체 상태로 무색인 것이 있는데 위쪽에는 어떻게 된다? 증발이 되어서 브로민 기체 상태가 존재를 하지. 그래서 점점점 적갈색이 어떻게 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색깔이, 공기 중에 색이 점점점 진해진대. 그치? 진해지다가 또 한 단계 더 거쳐서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은 아래쪽에는 당연히 브로민 액체 상태가 있을 거고요. 위쪽에 브로민 기체 상태가 있는데 색이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가 나타날 겁니다. 이 상태가 무슨 상태다? 동적 평형 상태다. 당연히 액체가 있어. 그래서 브로민 액체의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엄청나게 빨라. 그래서 색깔이 점점점 진해져. 그래서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아직까지 빨라. 증발 속도는 일정한데 응축 속도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색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어떤 상태? 동적 평형 상태에 다다랐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브로민 Br2 액체 상태랑 브로민 Br2 기체 상태가 있는데 이 반응, 정반응과 이 반응, 역반응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 정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이 증발 과정이고요. 역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이 응축 과정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거는 아까 물의 상평형 과정인데 여기도 하나 더 적을까? H2O 물이 있어요.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데 H2O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할 때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할 때 증발되는 형태, 그리고 기체 상태, 액체 상태로 변할 때 응축되는 응축 속도. 이 과정이 이제 동적 평형, 상평형에서의 동적 평형 두 가지 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볼 게 뭐냐면은 그래프를 하나 볼 건데요. 우리가 금방 얘기했다시피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뭘 볼 거냐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그래프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여기는 시간이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 네. 일단 얘가 일정해. 무슨 속도? 증발 속도는 일정하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점점 빨라지다가, 처음에는 빠른데 점점 느려지다가 얘랑 같아지는 이렇게 되는 게 응축 속도고요. 이때 이렇게 같아지는 요 지점에서 뭐가 일어난다? 동적 평형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증발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동적 평형, 상평형에 대한 동적 평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뭘 볼 거냐면 용해 평형을 볼까? 용해 평형. 이제는 녹일 거야. 물에다가 어떤 용질을 녹일 겁니다. 녹였을 때 얘네들의 용해 평형은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것들을 볼게요. 번호는 3번. 동적 평형 중에서 용해 평형. 자, 일단 용해를 하려면은 용질, 용맥, 용해, 용액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된다.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질, 녹는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용맥은 녹이는 물질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얘를 다 녹이면 뭐가 돼? 용액이 돼. 그치? 용액이 될 거고요. 이렇게 녹이는 과정을 뭐 한다? 용해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녹는 것과 용해되는 것과 반대로 되면은 뭐 되는 거야? 석출되는 거죠. 그래서 역반응도 일어나더라. 가역반응이 가능하다. 가역반응이다. 라는 거지. 역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가 같아져? 용해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용해평형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용해 속도와 녹는 속도, 석출 속도가 같으면 뭐가 일어난다고? 용해 평형이 일어난다. 그쵸? 요거야. 자, 그래서 볼 거야. 이제 물에다가 여기 뭘 집어넣을 거냐면 설탕을 집어넣어. 그치? 설탕을 집어넣으면 설탕이 물에 녹을 거야. 그치? 설탕이 물에 녹을 겁니다. 그래서 설탕 입자가 이렇게 해서 물 속에 설탕 입자를 이렇게 그릴게요. 설탕 입자가 만약에 물 속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 이때 빠져나오는 설탕 입자들이 있단 말이야. 빙, 물 쪽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설탕 입자가 있어. 얘가 뭐다? 녹는 거지. 용해되는 거야. 그래서 용해가 4개 돼. 그러면은 물에서부터 다시 얘한테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도 있을 거야. 얘가 뭐 되는 거야? 석출되는 거지. 그래서 용해되는 것과 석출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로 그렸다. 그지? 용해의 속도가 4, 그리고 석출 속도가 1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빠르다. 얘가 불포화 용액이야. 더 녹일 수 있는. 불포화 용액에서는 녹는다. 용해 속도가 더 빠르다. 시간이 지나 중간 거 생략할 거야. 땅땅땅 해서 이제 얘가 빨라졌는데 석출되는 것이 뭐 2개, 3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아직까지 빠른 상태.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 딱 그리면은, 마지막 그림을 그리면은 물속에 설탕이 이렇게 녹아 있는데, 설탕에서 빠져나오는 용해되는 것이 4개.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것도 몇 개? 4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져. 이 용액을 포화용액이라고 얘기를 하지. 더 이상 녹일 수 없는 상태, 포화용액. 그래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기 때문에 어떤 상태를 도달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더라. 라는 거. 자, 요런 것들 알아두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용해 평형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설탕물 말고 염화나트륨을 물에다 녹일 거야. 녹였을 때 염화나트륨이 진짜 용해되면서 석출될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을까? 겉으로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데 실제로 동적 평형을 할까? 움직일까? 라는 것을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처음에 준비를 하는 것이 염화나트륨, 포화 수용액을 준비를 해요.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 포화 수용액을 준비를 해. 그래서 이 포화 수용액에서 진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일반적인 나트륨은 여기 있는 염화나트륨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나트륨은 Na 질량수가 23인 나트륨이야. 원자량이 23인 나트륨인데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NaCl인데 NaCl을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을 집어넣을 거야. 근데 이 나트륨이 동위원소야. 질량수가 24짜리 나트륨을 집어넣을 거야. 넣었을 때 만약에 동적 평형 상태가 아니면은 얘는 반응을 안 할 거야. 그치? 포화 상태니까. 그래서 처음에 염화나트륨 포화 수용액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렇게 있을 거야. 물이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에 아직까지 녹지 않은 누가 있다? NaCl 고체 상태. 근데 얘가 23짜리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녹아 있는 Na 플러스 23짜리랑 Cl-35.5짜리랑 뭐 이런 식으로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할 거야. 녹아 있으니까. 그치? 근데 여기에 뭘 집어넣었다? 여기에 얘를 집어넣은 거지. 누굴 집어넣어? 딱 집어넣었더니 물에다가 자, 물 속에 23짜리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상관없어 뭐 있는지. 그리고 원래 들어있던 것이 뭐 23짜리 염화 나트륨 고체 상태. 그리고 여기에 집어넣은 것은 뭘 집어넣었다? 24짜리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염화 나트륨 고체를 집어넣었대. 알갱이를 집어넣었대. 자, 그러면 동적 평형이 안 일어나면 이게 끝이야. 그래서 물에는 나트륨인데 23짜리 나트륨만 존재를 해야 돼. 근데 동적 평형이 일어난대. 어떻게? 여기 있는 얘도 물로 녹아 들어가고 여기 있는 얘도 물로 녹아 들어가고 여기 있는 얘는 원래 상태로 석출되고 이렇게 된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이 수용액에는 어떻게 된다? 물 속에는 원래는 23짜리 나트륨 이온만 존재를 했는데 뭐 염화이온도 존재를 할 거야. 그지? 23짜리 나트륨 이온만 존재를 했는데 동적 평형이면 얘가 용해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24짜리 나트륨 이온도 생기더라. 그럼 얘가 발생을 하면은 동적 평형이고 얘가 발생하지 않으면 동적 평형이 아닌 거야. 근데 얘가 생겨. 그래서 뭐 한다? 동적 평형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냥 평형이 아니라 얘네들이 계속해서 용해 석출 과정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 NaCl 있다. 그치? NaCl 고체 상태가 있는데 용해가 되면은 어떻게 돼?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수용액 상태로 녹아 있을 거고요. AQ 적자 수용액 상태. 그리고 얘가 반대로 이렇게 되면 석출이 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23짜리만 넣었을 때는 23짜리만 있었는데 24짜리 넣으니까 20짜리가 생기더라. 포화 용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상태? 용해 석출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됐습니까? 움직인다. 용해되는 속도, 석출되는 속도, 용해도 되고 석출도 같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리. 동적 평형에서 증발 응축될 때 상평형에서 봤고요. 그리고 용해 평형에서 두 가지 봤다.
이거 통틀어서 무슨 평형이라고 하면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평형 관계라고 해서 화학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 화학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 자, 화학 평형에서는 어떻게 돼? 평형이니까 동적 평형이야. 화학 평형, 동적 평형.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일어나야 돼? 가역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그지?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어떨 때, 같을 때,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그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를 화학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은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으면은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지? 얘네들은 일정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반응물은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감소하다가 일정해질 거고요. 생성물은 만들어지는 거잖아.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나중에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그래프 먼저 볼게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그래프 일단 이렇게 볼 거야.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일 거고요. 자, 반응물은 어떻게 돼? 반응물은 감소를 해. 그래서 반응물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감소하다가 일정해지는 이런 형태. 얘가 반응물. 생성물은 원래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야, 그지? 하나도 없다가 어떻게 돼? 쭉 가다가 일정해지는 이게 생성물. 같은 거 아니지. 얘는 농도는 같지 않아. 속도가 같은 거죠. 그래서 요 상태. 일정해지는 요 시간. 어디에 도달한 시간? 동적 평형에 도달한 시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농도 그래프 간단하게 봤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산화질소, 사산화 이질소 두 가지 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산화 이질소의 생성과 분해 반응이라고 해서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이산화질소를 넣을 거야. 이산화질소 N. 일단 화학 반응식부터 보면은요. 이산화질소 NO2라고 하는 이산화질소가 있어요. 이산화질소 있고요. 기체 상태인데요. 얘를 반응을 시켜. 그러면 사산화 이질소 N2O4가 돼. N2O4 사산화 이질소. 그럼 얘가 두 개 있어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이 정반응이다. 그러면 반대로 일어나는 반응은 무슨 반응? 역반응 되겠죠. 얘도 기체 상태고요. 이때 얘가 이산화질소가 기체 상태에서 젓갈색을 나타내고요. 사산화 이질소는 무색을 나타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산화질소만 넣었으니까 어떤 색을 나타내? 젓갈색이 나타날 거야, 그지? 젓갈색이 나타날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은 반응을 하잖아, 그지?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산화질소의 양은 감소하고요. 사산화 이질소의 양이 증가한다, 그지? 그래서 이 젓갈색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 연해지는 거지. 색깔이 여려진다, 연해진다 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에 이르면은 얘가 감소하다가 어떻게 돼? 일정해지고요. 얘도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니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니까 이 색깔도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라는 거지. 맞아요?
자, 요런 반응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 자, 그러면은 역반응은 어떻게 일어나? 무색이 젓갈색으로 변하는 거고요. 정반응은 젓갈색이 무색으로 변하는 거다라고 알면 돼. 자, 얘네들은 온도에 의해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온도가 낮으면 0도씨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은 동적 평형 상태에서 온도를 낮춰준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정반응 속도가 빨라져. 그럼 색깔이 어떻게 돼? 더 연해지고요. 자, 온도를 다시 높이면 25도씨로 다시 높여주면은 어떻게 돼? 역반응 속도가 증가해. 정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색깔이 더 진해진다라는 거. 역반응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색깔이 진해진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정반응이나 역반응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더라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동적 평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죠? 동적 평형이 뭔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동적 평형에서 상평형, 기체, 액체 상태가 변할 때의 평형 관계 상평형, 그리고 용의 평형, 녹을 때, 고체 상태를 어떤 용액에 녹일 때, 용매에 녹일 때, 용액 상태를 만들 때의 용의 평형 알아봤고요. 전체 통틀어서 화학 평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용의 속도, 속출 속도, 이렇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동적 평형 상태에 이르더라 라는 거 알아봤고요. 반응물의 농도는 감소하고 생성물의 농도는 증가하더라. 온도에 따라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달라질 수 있더라 라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